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동료 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오피스 빌런을 속아내는 노력을 시작했고, 철밥통이라는 오명을 깨는 혁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출자 출연 기관으로 빠르게 전파되어야 하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신상필벌일 것입니다.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따르고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필벌의 원칙을 서울시에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사례로 서울시 최대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서 서울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700만 명 이상의 승객의 이동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16,000여 명의 임직원의 노고에 서울 시민을 대신해 감사함을 전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의 임직원이 있는 반면 조직과 동료 직원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인원들도 존재합니다. 단순히 업무에 집중하지 않거나 태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중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가는 빌런 중의 빌런들이 믿을 수 없는 숫자만큼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서울 시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고 반드시 응분의 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시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에 존재하는 3개의 노조 중 일부는 이러한 목적이 우선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정치적 가치를 우선하는 모습도 보여 시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양대 노총을 상급 기관으로 하는 기득권 노조, 다수의 노조 간부들은 노조 활동을 핑계로 출근도 하지 않고 월급을 챙겨왔고 일손이 부족한 현장의 곤란은 무시한 채 자신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해 왔습니다. 이것이 근로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조의 추악한 민낯이고 이처럼 법과 규정에 어긋난 행위들도 눈 감아주고 동조의 조직을 망가뜨린 교통공사 경영진의 부끄러운 과오입니다. 이제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될 시기입니다. 오피스 빌런 중의 빌런, 교통공사 노조 일부 간부들의 악질적인 행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출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 전임자가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법상 정해진 시간과 인원에 대해서는 노조활동을 위해 근로하지 않은 시간도 급여를 지급하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예외인 만큼 사용자의 급여 지원이 오히려 노조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임오프제 사용 인원과 시간은 법으로서 엄격하게 관리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교통공사 노사는 법으로 정해진 인원 최대 32명이 타임오프 사용을 할 수 있었지만 311명, 무려 10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명백한 노동조합법 위반이며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점검에서 이것이 적발되고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조 활동을 해도 임금을 주는 인원이 원칙보다 10배나 늘어났고 그렇게 운영되도록 공사는 방조했다라는 겁니다. 노동조합법은 이런 타임오프제 인원 쪼개기 사용에 대해서 노조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노조활동의 연속성에도 반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노조 활동을 하는 인원을 최대로 불려 몸집을 키웠습니다. 사측은 강성노조의 이런 부당한 압박에 갈등을 피하고자 한 것인지 노조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의와 특혜를 제공해 왔습니다. 법을 위반되는 걸 몰랐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명백한 노사 짬짬이 그리고 배임 행위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노사 짬짬이는 친노조 성향의 박원순 전 시장 집행부 시절 계속적으로 늘어왔고 오세훈 시장님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이 노사 짬짬이는 여전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점검이 없었다면 서울시와 그리고 우리 서울시 의회의 눈과 귀를 가려서 노조는 여전히 편의와 특혜를 누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사측으로부터 임금 지원을 받는 노조 활동 인원을 최대로 늘린 이유는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타임오프제 사용 인원은 노조 활동 외의 시간은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본인의 업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노조 활동 외에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고 매달 꼬박꼬박 늦지 않게 들어오는 월급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타임오프 사용자들은 마치 노조 전임자처럼 출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 표본조사 8개 역을 표본조사했을 때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간 단 8시간만 근무했던 노조 간부, 그리고 4년 동안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아서 지급받은 근무복에 포장조차 뜯지 않는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포함해서 야간 근무도 하지 않았지만 야간 수당을 받아가고 각종 수당은 빠짐없이 챙겨갔습니다. 이게 21세기 서울 그리고 국내 최고의 대중교통 수준을 자랑하는 서울교통공사에서 벌어진 팩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이 노출되자 사측은 그제서야 타임오프제 사용 인원 31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한 선량한 동료 직원들이 절규했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그에 대해 무시했고 사측은 묵살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제 교통공사의 자정을 요구할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 결과가 궁금하실 겁니다. 조사 대상인 311명의 출퇴근 기록을 살펴보니 단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은 인원이 187명이 우선 집계가 됐습니다. 이들 중 노동조합 간부는 72명이었습니다. 현재 처분이 확정된 인원은 2명이고 각각 파면 해임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파면에 대한 처분을 요구한 9명은 교통공사 징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위규 사실을 파악해보면 최대 151일, 최소 52일가량의 출근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교통공사의 근무 형태는 4조 2교대입니다. 시범사업을 2014년부터 하겠다고 노사가 짬짬이 밀실 협약을 해서
철도안전법에 위배하면서 과징금까지 맞아가면서 4조 2교대로 바꿨습니다. 3조 2교대보다 약 30%가량 인원이 줄어들어서 인력 충원 없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4조 2교대 편의를 위해 그들은 그런 선택을 했고 사측도 이에 합의했습니다. 법을 위반해 가면서 근무 형태를 바꿨습니다. 근무 형태가 바뀌면서 주간 근무, 야간 근무, 비번, 야간 근무를 해서 비번을 받습니다. 그 다음 휴무, 총 4일의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틀 일하고 이틀 쉽니다. 비번 같은 경우에는 야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365일을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절반 180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처분이 확정된 인원이 151일을 출근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1년 중 얼마나 안 나온 걸까요? 민간 기업을 다니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나 걱정부터 할 겁니다. 이틀을 출근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났나 염려가 될 겁니다. 3, 4일, 일주일 분명 진상을 확인하려고 할 거고 왜 안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물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적발된 인원들에 대해서 그런 과정들은 한 번도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거를 조금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처분 대상자는 22년 6월부터 23년 9월까지 약 1년여 가량을 조사한 기록입니다. 노조 내부에 그리고 자정을 요구하는 직원들, 그들의 목격담을 들어보면 이거는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10년 이상 지속된 문제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1년을 기준으로 조사하는데도 이 정도였다면 그 전은 얼마나 많은 빌런들이 활개를 쳤을지, 그걸 어떻게 우리 선량한 교통공사 직원들이 감내하고 참았을지 그 억울함이 전 너무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이 조사 중인 나머지 176명도 결근 일수가 상당합니다. PPT에 보시는 것처럼 1년 중 한 달 이상, 이 한 달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야, 본인이 근무해야 되는 30일을 안 나온 겁니다. 고의, 상습성 다 인정이 되는 거죠. 저희 인원이 거의 50명에 달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이제서야 공사는 바로잡겠다고 조사를 시작했고 이에 대한 징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노조 간부들은 현장에 나오지 않거나 이탈했습니다. 교통공사 노사 단체 협약에 따라 타임오프제와는 별도로 근무협조 명목으로 조합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왔습니다. 교통공사뿐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차와 검증의 과정은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조합원이 노조의 총회, 대의원대회 참석 이런 노조 행사들을 가려고 할 때 필요하면 근무에서 잠시 빼달라는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단체 협약을 근거로 결국 노사가 합의를 한 거죠. 임금도 지급합니다. 교통공사 근무협조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 말까지 1년간 531명이 1759일의 근무협조를 요청했고 사용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임기가 시작한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자료를 확인한 결과 552명이 4,418일의 근무협조를 썼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임기 동안 매년 파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꼭 필요한 노조 활동을 위해 이 협조가 쓰였는지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행사가 있었는지, 그 행사에 참석했는지 노조는 증명하지도 않았고 사측은 증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조의 말이 법과 다름없이 작용하는 이 현실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빈자리는 선량한 다른 동료가 부담을 떠안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요구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을, 어쩌면 어려운 일을 해내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부담을 져야 합니까? 일례로 근무협조를 내고 강원도 양양에 서핑을 즐기러 간 것이 기사화돼서 서울시의 공직사회를 명예를 실추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무협조를 가지고 이런 자극적인 사례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소수의 일탈이 아니고 공사 내부에서 만연한 잘못된 관행이고,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준 것은 배임이자 횡령을 방조한 것입니다. 이런 관행을 고쳐달라는 내부 직원들의 아우성이 있었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노조 간부가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가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마지막입니다. 더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 나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안 나옵니다. 노조 전임자도 아닌데 근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냥 안 나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사측 관리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묵과했습니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번 징계 처분과 관련해서 표현을 하자면 말단 관리자들,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고 관리 책임을 지는 분들도 다 징계의 대상이었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저는 한편으로는 운이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빌런과 함께 일했고 조직 전체가 이걸 방조하고 용인해주는 분위기에서 이 문제 제기를 아무리 해도 두드려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문제 제기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감봉, 정직, 강등, 오피스 빌런 때문에 선량한 피해자가 생긴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책임은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거대한 16,000명의 조직 분위기에서 한 명의 하급 관리자가 이걸 해낼 수 있을지, 어떤 사람이 슈퍼맨일 수 있을지 저는 공감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타임오프 제도 그리고 그에 관련된 전수조사, 표본조사 그리고 내부 직원의 고발에 따른 확인된 팩트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교통공사 사장 백호입니다. 천만 서울시민 앞에 말씀드린 내용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지난 12년 동안 어떤 우리 교통공사에서 이루어졌던 노사 관계에 대한 일탈을 정확하게 지적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 사회적 분위기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아마 정치 지형 그리고 서울시의 정치 권력 때문일 겁니다. 우리 공직자 여기 계신 분들 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그것을 최고 가치로 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조직 분위기가 없었다는 과거의 서울시에 민낯인 것 같습니다. 전부 사실이라면 이제 바로 잡으셔야겠죠? 예,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31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네, 그 시행하고 전수조사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 예. 걸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부당한 근무 협조가 있었는지 그냥 안 나오는 노조 간부는 파악을 하고 있는지. 예, 현재 지금 근무협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적받은 이후에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근로시간 면제와 지적받고 나서도 근무협조를 고쳐지지 않으면 문제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맞습니다. 더 관리를 기해야겠다. 예, 이게 두 그거는 개를- 사장님이 임기가 시작하고 나서 잘하고 계신 거고요. 말씀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장님 부분을 오시기 배제시키고 전에 있고요. 지금까지 누적된 네.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근무협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런 대량적인 사용을 했던 사례가 있어가지고 징계를 한 40여 명 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타임오프 311명도 22년부터 23년까지 타임오프를 사용한 인원들을 한정한 것인데 가능하다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시에는 뭐 4년 동안 출근 안 한 것도 확인한 사례가 있거든요. 저는 다양한 이런 근로자들이 이동하고 출퇴근하는 근무하는데 다양한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원증으로 출입 기록, 그 1년의 보유 기간을 갖고 있는 그 자료로 하고 있으니 이 정도 수준이지만 아마 핸드폰이나 아니면 다양한 이동 기록들을 강구해 본다면 더 넓은 범위에서 그동안 잘못됐던 관행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타임오프 외에도 그냥 나오지 않는 이런 빌런들을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현재의 그 근태와 관련해서는 예, 조사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사지만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합당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서울교통공사 조직을 망가뜨린 것은 불법과 타협하고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는, 그래서 그 피해는 동료 직원과 그리고 존재의 이유인 서울 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타임오프제 187명의 처분 대상자 무게결근이 상당한데 공사의 징계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무게 결근이 7일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직권 면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관련 근태 관리 지침상에는 3일 이상을 결견할 경우에는 감봉 이상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 상위 규정인 인사 규정상 연속 7일 이상 무게결근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재량 규정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속 7일 이상 무게 결근을 했다고 바로 직권 면직을 한다. 사정을 들어보지 않고 정말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 규정 형식을 취했지만 그런 것들이 확인되고 무게 결근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조가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7일 이상일 경우에 직권 면직을 하는 것이 규정의 명령이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교통공사 복무 위반으로 파면된 사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출근을 했지만 근무지를 22회 무단 이탈하면서 근태가 불량했던 직원 파면당했습니다. 20년도입니다. 무단결근 25일을 한 직원 파면당했습니다. 무단결근 24일을 한 직원 파면당했습니다. 법원 역시 통상 연속 3일 이상 또 다른 판례는 월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했을 경우 그에 대한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앞선 파면 사례와의 형평성, 법원의 판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서울 시민의 눈높이, 상식에 맞춰 보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월급을 챙겨왔던 위규자들 상당수는 파면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규정을 저희가 적용하려고 검토를 했더니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사전 절차가 이행이 돼야만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7일 이상 무기한 결근을 할 경우에는 파면 직후 면직을 할 수는 있지만은 3일차쯤 되면은 결근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가지고서 이걸 증명을 하는 근거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재 내용은 다 알고 311명에 있고요. 대해서는 그런 근거가 없기 예,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예. 엄벌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 하지만 엄벌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부에서는 의심의 눈초리, 불신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했는데, 그리고 그걸 관용하고 용인했던 것이 현 집행부인데 사장님은 별개죠. 지금 그때 집행부인 분들 지금도 다 집행부에 있습니다. 본부장, 실장, 처장 다 그렇게 있습니다. 본인들도 공범이고 방조자인데 과연 엄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불만이 있고 제3의 노조는 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제가 2월 7일 날 상습 무단 결근자 9명에 대한 추가 파면 요구에 대한 자료와 함께 내용이 보도되면서 시민들도 충격을 받았지만 교통공사 비난도 커졌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노조 단톡방에 이런 메시지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조합 간부 징계 관련해서 어제 오늘 언론 기사화로 인해서 노사가 맺었던 실무 합의서도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징계가 확정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저희 조합 간부들 조사자 대부분이 파면 해임입니다. 설 보내고 13일부터 시청 앞에 천막 농성을 투쟁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고 문자가 있었습니다. 이걸 입수한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노사가 맺었던 실무 합의서가 무효가 됐다. 노사가 맺었던 실무 합의서도 무효가 됐다. 어떤 실무 합의서지? 실체가 뭡니까? 타임오프와 관련돼서 성립된 실무 합의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예. 계십니까? 그러면 이 문자는 공사의 내용이 아닌 건가요? 공사와 관련된 내용들이겠지만은 노조 쪽에서 논의된 거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노사 문제는 수시로 또 상시적으로 실무 수준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논의되는 이 상시소통 제가 채널을 그걸 가지고 모르는 건 있습니다. 아니고요. 예. 다만 실무 협의를 수십 차례 거치더라도 합의를 해서 서면화하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립된 그런 합의서는 없습니다. 그거는 효력이 있다고 양자는 믿고 있는데 무효가 됐다는 건 무효로 하자라는 의사표시도 있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지는 이런 않습니다. 문자가 예. 돌면서 조직은 오히려 더 불신하기 시작했고 노조 간부들은 전방위적으로 본인들의 징계 감경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찾아다닙니다. 정치권, 우리 사장님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실체가 없다,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노조가 무파업을 선언하겠다, 경영혁신안을 수용하겠다를 대가로 징계 감경을 요구하고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추정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듣고 참, 출근도 하지 않고 월급만 챙긴 노조 간부들이 본인들을 구명하고자 노동 3권인 단체 행동권을 포기한다. 이거 근로자의 헌법상 권리이면서 양도 불가능한 건데 그런 권한도 없는 노조 간부가 이거를 어떻게 거래 대상으로 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엄동설안에 출퇴근하면서 서울 시민의 불편도 각오하면서 매년 파업을 했던
그렇게나 중요했던 교통공사 노조의 단체 행동권, 그러한 가치가 이 불법을 저지른 노조 간부 몇 명을 구하자고 맞바꿀 만큼 하찮은 가치인지 너무 허탈해지더라고요. 오늘 사장님께서 이런 실무합의서는 없다라고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예, 맞습니다. 실무 합의서는 없습니다. 네. 실무 합의서는 없습니까? 네. 실무 합의를 위해서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노사 문제가 수시로 상시적으로 이 노무 자, 협력실에서 그렇다면 아까 협의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여러 것처럼 의제들이 논의될 노조 수 측에서 있습니다. 예. 징계 감경을 대가로 무파업을 하겠다, 혁신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것도 협의한 바 있습니까? 협의가 아니고 제안은 들어올 수 있겠죠. 제안을 줬습니까? 예, 실무선에서 논의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이게 있겠죠가 아니고요. 예. 그런 제안을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제안을 줬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으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잔상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안타깝게도 조희연 교육관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고 계셔서 시장님께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종의 대가로 이런 딜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공사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걸 감사하기보다는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상 2분의 1을 출자하거나 아니면 보조금, 출연금을 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요구할 경우에 감사원이 판단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급여가 나간 부분 다 회계 부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감사원 감사를 검토해 주시고 감사원 의뢰해서 제3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 임기 이후에 불법적인 근무 혜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시작한 지 지금 몇 개월 됐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텐데요. 일단 그 결과를 보고 추가적인 조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지 또 정부의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야 될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는 건 알지만 적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협조를 시장님이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3배나 늘려서 쓰고 있는 조직입니다. 저는 그 조직을 신뢰하기보다는 이참에 한번 객관적인 시각으로 감사를 해봤으면 좋겠고 이 충원을 좀 받아주셔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교육감님. 시장님하고 더 충분히 말씀 나누셔도 좋습니다. 제가 6분 20초만 할애할 수밖에 없어서 송구합니다. 강북구 의원실 요청에 따라서 의대 정원 설문조사 보내셨죠? 예. 몇 명에게 보내셨습니까? 몇 명인지는 모르세요? 이 지금 연구정보원의 발송 시스템을 통해서 예. 네, 78만 명에게 보내셨습니다. 예. 자, 의대 정원 증원 이슈가 이렇게 보낼 만큼 교육 정보에 해당합니까? 일단 이제 저도 이제 이거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종합적으로 좀 파악을 모르셨다.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각 부서도 이 부서가 여러 군데 교육감님 부서도 말씀을 아마 믿고 예, 예.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 예. 지금 시간상 좀 따져먹고 싶긴 한데 예, 그러시죠 뭐. 네, 그러면은 몰랐지만 그렇게 예. 보내진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앞으로 일체 여야를 불문하고 일체 협조를 중지하라고 제가 지시를 네, 했습니다. 잘 하셨고요. 예. 다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해명 자료를 내고 변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덕구 요청에 의한 것, 의정 활동에 협조한 것. 하지만
협조할 것이 있고 협조하지 않을 것이 있는데 그 구분을 못한 교육감과 교육청 수준에 정말 실망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요청한 것은 수정 없이 안내하는 게 관례다. 관례다. 예. 하지만 정치적 중립 위반 내지는 개인정보 위반의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이 관례를 지켜야 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많은 수가 협조했다. 정치 성향을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예, 요건 뭐 사실입니다. 네, 사실인데요. 예. 그러면 미발송한 교육청은 어떤 판단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부적절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거고 대개 이제 실무선에서 아마 오히려 본인들이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도 잘못했으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건 보낸 데는 아니죠. 오히려 의회에 더 적극적인 협력 자세를 갖고 있다고도 저는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잘못된 평가 같고요. 예.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는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실 그리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왜 정치 중립 위반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설문조사 안내문 예. 의대 정원 증원은요, 지역 간의 의료 격차 해소하고 필수 인력, 부족한 필수 인력 확충하기 위한 게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잘 아실 건데 이런 본질적인 목적은 소개하지 않고 부작용, 비본질적인 부작용입니다. 이공계 쏠림, 이공계에서 의대 쏠림, 재수생 양산, 사교육 심화를 설문 전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상에게 오히려 이거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대상에게 예. 부정적인 인식부터 심어주고 설문을 묻기 시작합니다. 설계됐다라는 얘기고요. 교육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육계가 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 학부모 학생들은 그 교육계 전문가 집단이 우려를 표한다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가 저는 그것 때문에 이게 정말 설계된 것이고 실제 재수생이 많아지겠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게 82%, 사교육 쏠림 증가의 70%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거는 이 답을 위에서 낸 거고요. 여론을 확인한다기보다는 형성하기 위한 여론조사였다. 질문만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여과 없이 보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의대 정원 증원 이슈는 의사단체의 반발 외에도 여야 간에 서로 헤게모니를 갖기 위해서 경쟁하고 저도 뭐 있는 의대 게 정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예. 뭐 국민의 한 7, 80%가 다 과거 찬성을 민주당 하실 노무현 것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이걸 해보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걸 다시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번 잘하는 일입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예. 근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되는데 예. 요 의제를 뺏길까 염려했는지 질문 뒤에 나오는 것들 보면 지금 정부의 드라이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설계해 놓습니다. 2,000명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이 뉘앙스는 불가능한 걸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고요. 그리고 2,000명 증언하는 것보다는 400명을 10년간 증언하자는 민주당의 과거의 주장이 너무 과소평가될까 봐 2,000명에 대해서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하고 바로 이재명 당대표는 레토릭으로 2,000명 증언 발송은 무리한 것이라고 공개 저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설문으로 지역 의사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정책, 이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판단 못한 서울시 교육청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저희가 고발했으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 성실히 조사를 하시고요. 제가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김 시간이 의원님이 없어서 지적하신 잠깐만 요거 사항,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정보 등을 조선일보 2개에 대해서 하나만요. 했습니다. 네, 네. 뭐 일부는 수정을 잠시만 하고 30초만 기다려주고 예. 말씀하세요.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예, 예. 우리가 개인정보를 예. 제공할 때는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한 건데 학부모가 동의하는 개인정보 정보 활용 동의서에는 어느 곳에도 이러한 정보 받겠다라고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필요한 내용, 공지사항을 받겠다라고 체크를 하는데 이걸 넘어서서 이런 설문을 보낸 것은 개인정보법 18조 위반이고요. 활용 범위를 넘어선 거고 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요구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사실 심각하게 인지했다면 아마 발송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저는 인정이 되고요. 신청을 한 상태고